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급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일부를 연기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역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뛰면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 증시는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주들이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신을 통한 시황 분석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들 가득 챙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그 시간이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모셔봅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오늘 또 네네.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글쎄요. 이제 항상 방송을 하고 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을 하고 돌아가서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좀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항상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가진 능력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질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쪽에 질문 많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지난주 첫 출연 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더 노력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선물 시장 흐름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1.84% 하락세입니다. 2,87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9% 하락세입니다. 7,60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84% 하락세입니다. 54달러 9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4% 상승입니다. 1,51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1.118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를 연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에서 미국 소비자가 타격받는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미국은 대중 고율 관세의 타격은 중국이 모두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이 일부 중국 제품의 관세를 연기함에 따라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충분한 압력이 있으면 미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전혀 후퇴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2020년 대선 전까지 전반적인 무역 협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1.8%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더 커짐에 따라 9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채권 금리 하락으로 온스당 $2,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안전자산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며 그 결과로 채권 수요가 공급을 능가해 금리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며 향후 몇 년 동안 금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도구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12월로 연기하면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연기를 통해서 미국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추가 관세 타격은 중국이 그대로 떠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지난 이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이슈다 보니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게 지겨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하고, 물론 이제 이미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 개인적 의견보다는 네. 제가 보는 어떤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투자 전략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지를 이제 그 부분은 오히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나을 듯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에 지금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지속을 해왔는데요.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누가 더 유리하고 또 어느 나라가 더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가 전혀 출혈도 없이 좋은 점만을 가져갈 수 있고 다른 쪽은 그냥 항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또 중국과 이런 대립을 하면서 가져가는 어떤 악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중국도 조금은 불리한 입장이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중국 입장이 조금은 더 이제 불리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중국에서도 이게 만만치 않게 어떤 강경 대응으로서 지금 대응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순히 어떤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서 이런 생산자 물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를 위해서 단순하게 트럼프가 한마디 던졌을까? 이건 사담이긴 한데요. 네. 사담이긴 한데 오죽하면 이제 근래에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누가 좀 트럼프 좀 말려달라는 소리를 오늘 제가 그런 이제 농담까지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한 이제 그런 어떤 행동과 그런 트윗을 통해서 나오는 이슈들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또 변동성도 많이 커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요. 네네. 저는 이제 단순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물가에 신경을 써서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트윗에 또 어떤 강경 발언을 할 때마다 다우지수가 몇
몇백 포인트씩 떨어지고 하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악영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그 악영향은 이 투자가들, 개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또 수입 물품에 대해서 또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또 수입 기업들의 부담이 가고 또 고스란히 또 소비자들한테 모든 부담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내년 다가온 또 대선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자체가 단순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이러한 어떤 액션을 취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항상 강경하게 밀어붙이다가도 모든 게 강하게만 가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양보 아닌 양보를 조금 달래기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의 약간은 좀 달래기식의 어떤 액션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지금 연장을 했다고 해서 네. 이게 또 다 마무리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향후에 당장 내일 아니라 뭐 다음 주라도 또 어떠한 또 액션이 나오고 또 트윗에 어떤 글 하나가 또 올라온다면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이슈 하나 가지고 향후에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시장의 안정성. 어제 이제 이 뉴스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400포인트를 넘나드는 그런 상승세가 급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재료도 없고 모멘텀도 많이 부족한 그런 이제 조정세 장에서 이런 또 호재의 뉴스가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상승을 이제 부추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해서 향후에라도 오늘의 이 뉴스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또 이어지는 또 중국과 미국의 또 무역 협상 진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포지션으로 좀 더 달래기식의 어떤 의견 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뺐다가도 다시 한번 또 강경하게 또 밀어붙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악영향은 지금 상승 나온 이 부분보다 훨씬 많은 부분의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해서 단순히 지금 단기 상방 추세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또 상승 추세에 또 같이 타서 네. 무조건 매수 쪽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도 굉장한 리스크가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는 이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전략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단기적인 어떤 마무리가 되어질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 포지션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관세 부과 관련해서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기는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담을 느껴서 한 조치 같지는 않고 중국 측의 양보 아닌 양보를 통해서 중국을 조금 달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사실상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연장을 한 것이지 지금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이슈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연기와 관련해서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충분한 압력이 있으면 미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 중국은 여전히 현재까지 전혀 후퇴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이슈 또한 좀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뭐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좀 이 뉴스를 보고서는 좀 넌센스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12월로
잠정 좀 연장을 해줬다. 네. 자,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부담을 느껴서 조금 한 발자국 백스텝을 밟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를 내보낸다는 자체도 좀 넌센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전혀 뭐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지금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만 했을 뿐이지 어떤 공격의 액션은 아니거든요. 네. 액션이 있으면 어떤 리액션이 나오겠지만 미국보다도 더 강경한 어떤 리액션을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좀 더 줄여가면서 자기네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런 액션을 취한 거지 중국과 화해를 위한 그리고 중국과 협상을 물론 협상을 원하긴 하겠죠. 당연히 유리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채찍보다는 당근을 잠시 내미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보여져요. 절대적으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백스텝으로 가고 무역 협상을 중국이 원하는 쪽에 좀 더 맞춰주려고 했다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왔다는 그 자체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고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나중에라도 이제 그런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또 제시를 했다고 해서 선뜻 물러서는가? 또 이런 식으로 또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좀 더 좀 유화적인 또 그런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적당한 선이 있겠지만 결코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조금은 반대 입장이고요. 이 뉴스 자체가 조금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투자가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 참고할 사항은 못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앞서서 첫 번째 이슈와도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을 조금 해왔을 뿐 공격적인 리액션은 취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조치를 취한 거지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중국과 화해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참고할 만한 시황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요. CPI가 좋게 나왔지만 9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에 네. 이제 그 많은 부양책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간 건 사실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도 같이 발맞춰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가고 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네. 금리 상승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죠. 법인세 인하라든지 당연히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년 대비 또 전전년 대비해서도 당연히 호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물가의 상승폭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관세 인상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어를 지금 못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게 다 일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갈 수는 없겠죠. 좋은 점이 있다라면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 이 부분도 조금은 넌센스예요. 경기 지표가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현재도 크게 뒷걸음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요. 경기 지표가 좋아지는데 왜 금리 인하를 또 지속적으로 할까요? 그 부분은 또 반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경기 지표는 향후 몇 개월 내에 다시 반대로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 지표가 나빠진다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요. 한데 지금 주장하는 거는 경기 지표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 올라오고 소비자 물가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네.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발언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서로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든 금리 인하가 되든 그 기대감의 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의 흐름은 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제 의견을 묻는다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당장에 9월과 12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확률상의 퍼센테이지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금리 인상이 되어야 되어지는 네.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당연히 되지 않는 선에서 또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투자가 입장에서는 굳이 두어 달 외에 미래의 어떤 걱정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투자로서 주식이나 또 선물 투자는 장기 투자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미확인된 결정이 되어지지 않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막연한 어떤 확신으로 인해서 그런 무모한 투자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내외적인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리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 될 겁니다. 아니면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아니면 동결이 될 겁니다. 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더 향후의 전망을 좀 더 보고요. 향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판단을 하셔도 여러분들 투자에는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쏠리면서 금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17%가량 올라온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채권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채권 금리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금이 반사 이익을 보는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런 금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금 시세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종목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지난주에 저희 또 골드 부분에서 어떤 이제 또 시청자분이 또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 해서 제가 또 가이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금값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에 1,700불대 선을 이제 상회하는 그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네. 지속적인 또 조정과 그런 또 혼조 흐름을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1,540달러 이상까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적인 상단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2,000불 간다라는 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저는 굳이
상승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 다만 2013년도에 금값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 달러화 가치는 거의 최저점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최저점이 아닌 지금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받은 상태이지 그때와 2013년도의 최고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 12년도에 다우 지수를 보셔도 참고가 되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16,000대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값이 2,000불을 간다면 세계의 경제 상황 자체가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의 현재 금 추세로 보면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의 신호가 지난주 며칠 전부터 단기 고점을 저는 1,540선대, 40불대로 설정을 하고 거기서 단기 매도 부분에서 1,500불 이하로의 단기 조정은 제가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이하로의 추가 조정은 나오질 않았고, 또 더군다나 또 다우 지수가 추가적인 또 상승, 또 이런 흐름이 또 중간에 이제 오늘 지금 현재 또 단기 조정을 받다 보니까 금값이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의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네.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2,000불을 논한다는 건 글쎄요, 이거는 이것도 한마디로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단기적으로 최고치를 본다라면 1,600불 선대만 해도 저는 한계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화 자체가 급락을 해서 정말 저점 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금값도 2,000불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또 넌센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뉴스에 여러분들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뉴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 있듯이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물론 지금 미국 지수 선물들 사실 좋은 부분은 없어요. 좋은 부분은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미중 무역 협상이 단기간에 체결될 가능성도 사실은 저조하기 때문에 금값이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강한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되 또 중간중간 좀 전에 나갔던 이슈들에 대해서 또 급변하는 또 의외의 또 호재의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금값은 또 급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금 시세가 온수당 2,0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상과 관련해서는 자, 2,000달러까지 오르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1,600달러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는데 현재 추세로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 김도구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입니다. 1.78% 하락세입니다. 2,87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93% 하락세입니다. 7,59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63% 하락세입니다. 55달러 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 상승입니다. 1,51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8% 하락세입니다. 1.117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연기하기로 하면서 미 증시 환호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조짐에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금값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온수당 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대중 추가 관세 12월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전일 뉴욕 증시 환호를 했고요. 나스닥 또한 2% 넘게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는데 오늘은 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도구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관망 의견 주셨는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관망 보고 계세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S&P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제 급등, 단순하게 이제 관세를 12월 달까지 이제 유예하겠다. 네. 뭐 이 소식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하루 반짝 뉴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까지 연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모든 조건과 별다를 게 전혀 없어요.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지금 부과된 그동안의 관세 부과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안아지고 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일본과의 문제도 많고요. 네. 중국 시장 자체도 오늘 오전에 나온 이제 중국 지표들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악재가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12월까지 유예를 하겠다. 물론 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이 조정 흐름에 완전히 상승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제 아마도 급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바꿨죠. 상승세로 바꾼 상황에서 또 매수 쪽으로의 포지션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의 지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50포인트 이상을 이제 하회하는 지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조정 더 나올 수가 있겠고요. 7,500선대까지도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승의 흐름이다, 하락의 흐름이다라기보다는 단기 혼조 구간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업도 아닌 다운도 아닌 중립 입장을 보여드린 건데요. 오늘 당장의 어떤 이슈 하나만 나온다 하더라도 급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락 구간으로 또 그동안의 지난 며칠간의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지표의 신호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부분에서 아직까지 조정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 시장 분위기상 또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조정이다 아니면 또 반등이다의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대로 그리고 대내외적인 이슈가 나올 때 또 시장의 반응들을 잘 살피시면서 장기적인 이제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나온 이슈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조정 관점이라서 현재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는데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219만 배럴 원유 감소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방금 나온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오늘 158만 배럴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번 주 원유 재고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238만 배럴 증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현재 158만 배럴 가량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발표가 난 가운데 5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 원유 재고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이슈 바로 크루드 오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완화 조짐에 국제유가 어제 4%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김도구 마스터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봅니다.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크루드 오일도 오늘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오일도 미국 지수 선물들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현재 흐름은 네. 평상시 같으면 이제 오일 재고의
재고 물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오펙의 어떤 산유국들의 어떤 뭐 감산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난 8월 7일에 50.52달러까지 하락을 갔던 부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원활하지가 않고 그렇다면 향후에 수요에 대한 그런 감소도 많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그 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또 더군다나 오펙의 또 감산 회의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 또 반등세를 지금 57불 때까지 네. 반등을 보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또 무리수가 따랐던 게 현재 어제의 트윗의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12월까지의 관세 유예 이 소식에 유가도 같이 동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요. 현재 이제 미 지수 선물들이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유가 더군다나 좀 전에 발표된 또 재고 발표 자체도 갈수록 유가 재고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요. 당분간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유가 가격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현재의 제가 상승과 하락 부분이라면 지금 단기간에 유가도 상승 부분, 이게 반등 부분의 어떤 신호로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여부는 네. 좀 더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 구간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고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다는 건 아니고요. 현재 구간 최근에 이슈들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이달 말까지 최소한 8월 달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지수 선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네. 크루드 오일 자체도 물론 재고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54불 선에서의 이탈 여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또 오늘 저희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또 다른 이슈나 또 미국의 뭐 지표들이 또 좋게 나온다. 네. 그렇다면 또 단기 반등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승이다 하락이다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지수 선물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그런 이슈들의 의한 어떤 흐름 해서 시장 분위기를 잘 살피시고 매수와 매도 쪽의 전략을 잘 세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장에서 크루드오일과 같은 경우는 57달러까지 반등을 보였지만 관세 연기 소식에 따라서 급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부분이 있었고요. 지수 선물과 묶어서 이슈에 따른 흐름을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유튜브 시청자 팍팍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관련해서 오일 54.40의 매도 포지션 보유 중입니다. 현재 하방 압력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답변해 드릴까요? 네, 지금 54.40에 진입을 하셨으면 네. 오늘 진입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또 어제 혹은 뭐 그저께 아마 진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어제와 혹은 그저께 진입을 매도 쪽으로 하셨다면 상당히 잘못 들어가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저는 뭐 많은 보조 지표들을 보지는 않지만은 네. 지금 몇 가지 보조 지표만 보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상방의 어떤 상방세가 과열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도의 포지션은 좀 반대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 다행스럽게 어제의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고 있으면서 네. 현재 조정 압력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54.40 정도라면 만약에 진입과 근처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지금 물량 정리하시고 향후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54.40달러에 진입을 하신 이후에 57불대까지 굉장히 이제 큰 폭의 그런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가 지금 하방이 나오는 거는 굉장한 천운이라고 보여져요. 네. 뭐 이런 이슈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제가 봐서는 60달러대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었어요. 다행스럽게 오늘 지금 지수 선물들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오일도 재고가 지금 늘어나고 같이 지수 선물들과 동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제가 봐서는 일단 진입가 근처 내외라면 저 같으면 일단 정리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기세가 보인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셔도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4.40에 들어갔다 하시더라도 적절한 손절선이 없었다는 거. 이 부분은 향후 또 다시 한번 진입하시더라도 꼭 손절 라인 꼭 정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지금 현재 흐름은 상방 하방에 단기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 아니고 더군다나 매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다라면 이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최악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입과 동시에 손절 라인 꼭 정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팍팍님께서 5일 크루드 오일 54.40의 매도 포지션 보유 중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어제 급등세 반납하고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진입가 근처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현재 물량 좀 정리하시고 이후의 흐름 확인하시고 좀 추세가 보인다면 다시 진입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손절 라인을 좀 정하시고 진입하실 것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 세 번째 이슈 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안전자산 쏠림의 결과로 채권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면서 금리 낮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김동우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으로 매수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수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현재 지난주에 그때 매도 포지션 이제 잡으셨던 그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네. 그때 1,500불대를 이탈을 살짝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익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1,500불대가 오면 1,505선대 익절 라인 잡으시고 그때 이제 하셨던 이제 가격대가 1,540선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좋은 수익을 아마 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익절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라면 네. 다시 한번 오히려 이제 진입하셨던 가격대까지 다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믿고 싶고요. 네. 이제 어제 1,546불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단기적인 고점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미 지수 선물들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는 중국 관세 유예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하락이 좀 나왔었죠. 네. 하지만 또 오늘 당장에는 또 미 지수 선물들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미 지수 선물들을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끌 만한 호재는 아니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짝 뉴스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골드는 상승세로 한번 과열 구간이 다시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546.1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열려져 있다. 그래서 하락의 조정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진입을 하시더라도요. 하지만 꼭 소액 투자가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30틱 정도 정말 최대로 많이 잡고 하더라도 50틱 정도의 라인을 꼭 설정하시고 대응하셔야지 만약에 그 이상의 손절선까지 온다라면
흐름은 단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뭐 100틱이 아니라 수백 틱까지도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정말 운이 나쁘다라면 단기적인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단기적으로는 매수 쪽에 눌림에서의 매수. 다만 손절 라인 꼭 설정하시고 어제의 고점인 1546.1포인트를 초과한다면 네. 익절 라인을 좀 올리시면서 지속적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봐서는 최대한 열어놓는다면 하지만 조건은 미 지수 선물들이 단기적인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 꼭 신경 쓰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눌림에서의 매수 볼 수 있겠는데 골드는 상승으로 좀 과열 구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 볼 수 있겠고 직전 고점 1546.1선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볼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 조정 신호 나오기 전까지 단기 진입해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 꼭 정하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30틱 정도 최대한 50틱 정도의 손절 라인 정하고 진입하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김동훈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확인하시죠.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1.94% 하락세입니다. 2,8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16% 하락세입니다. 7,58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15%, 3.17% 하락세입니다. 55달러 2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6% 상승입니다. 1,51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32% 하락세입니다. 1.116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조금 간략하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많죠.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너무나도 많은데 제한된 시간 속에서 네. 지금 제가 이제 좀 실질적인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골드 부분에서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골드가 강한 상승을 더 못 내는 또 하나의 원인은 지금 유로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크게 하방이 나오질 않고 유로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미 지수 선물의 하락은 골드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또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지 않고 근근히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급변에 대한 또 대비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와 그리고 지수 선물과 그리고 골드 이 세 가지를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이 잘 관심을 두시고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달러 인덱스 내려간다고 골드가 무작정 올라간다. 물론 이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많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 시장의 이슈는 지금 당연히 정해져 있잖아요. 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보셔야 되겠지만 또 지수 선물들의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또 달러 인덱스는 또 정반대의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상식선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장세가 국내 장도 그렇고 지금 나머지 전 세계 시장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 통틀어서도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평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너무 기술적 지표에 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요. 참고만 하시되 시장의 그런 이슈들과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의 움직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셔야 되지. 해서 마지막으로 좀 전에 짚어드렸던 골드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의 한계성도 있으니까 무리한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가지시고 대응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골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좀 전에 다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전략 대응이다. 시장은 대응이다라는 말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 가득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우 마스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금요일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